여러분은 숨을 참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저는 해보니까 95초까지 버텼습니다. 한번 숨을 참아보고 여러분의 기록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너무 무리하다 기절하지는 말고요. 아무튼 숨을 참게 되면 마지막쯤엔 숨을 제발 쉬라고 머리와 근육에서 엄청나게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산소 부족이 아니라 몸속 이산화탄소 농도의 한계에 도달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만큼 세포가 노폐물로 내놓는 이산화탄소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산소는 얻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시스템, 호흡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학을 친구처럼 쉽고 재밌게, 재준쌤입니다. 오늘은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호흡 운동의 원리를 간단한 실험과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호흡의 목적은 세포에게 필요한 산소를 획득하고 세포 활동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분석해 봅시다. 1단계, 공기의 유입. 우리 몸 밖, 외부의 공기가 코와 입을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위해 정수기 필터를 거치듯이 코 속 털이 필터 역할을 하며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그 기능을 못하니 웬만하면 코로 숨을 쉬어야겠죠? 또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얼굴뼈가 변형됩니다. TMI지만 제가 가장 후회하는 어린 시절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진짜로 구강 호흡하는 습관 때문에 지금 얼굴이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 습관만 아니었어도 얼굴 꽤나 아무튼 혹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다면 꼭 고치세요, 꼭. 깔끔한 영상을 추구해서 딴소리 최대한 안 담으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꼭 전달해주고 싶어서 담아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부의 공기는 코를 지나 공기가 지나가는 관인 기관, 기관이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는 기관지를 거쳐 포도송이처럼 생긴 폐포로 도착합니다. 폐포에는 엄청나게 얇은 모세혈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죠. 포도송이 형태로 표면적을 최대화시킨 폐포와 얇은 모세혈관 사이에서 2단계인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2단계, 폐포 기체 교환. 폐포에는 신선한 산소가 가득한 외부 공기가 들어있고 모세혈관에는 몸속 세포들이 실컷 사용해서 부족해진 산소와 노폐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확산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확산이란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에너지 소모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폐포에는 산소가 많고 모세혈관에는 산소가 부족하니 고농도에서 저농도, 폐포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산소가 이동하겠죠. 그리고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폐포에는 이산화탄소가 적으니 고농도에서 저농도, 모세혈관에서 폐포 방향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런 확산의 결과 폐포를 통과한 후 모세혈관에는 산소가 풍부해지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집니다. 그리고 신선해진 혈액은 저번 영상에서 배운 순환계를 통해 우리 몸속 필요한 곳으로 배달되게 됩니다. 배달이 완료되어 세포까지 도착한 혈액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볼까요? 3단계, 세포 기체 교환.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혈액은 세포에게 산소를 안정적으로 배달하기 위해 세포 곁에서 천천히 흐르는 얇은 모세혈관을 이동 중입니다. 여기서도 확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모세혈관은 방금 폐에서 받아온 풍부한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포는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산소는 부족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쌓여있죠. 모세혈관에는 산소가 많고 세포는 적고 고농도에서 저농도, 모세혈관에서 세포 방향으로 산소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세포에 쌓여있고 모세혈관에는 적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세포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합니다.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수거한 혈액은 다시 순환계 버스를 타고 폐로 이동합니다. 4단계, 공기의 유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가득 실은 혈액이 모세혈관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까 2단계, 폐포 기체 교환과 마찬가지로 확산의 원리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폐포 방향으로 전달하고 산소는 가져옵니다.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들어온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내쉬는 숨과 함께 폐포, 기관지, 기관, 입과 코를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호흡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이런 호흡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호흡의 과정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봅시다. 호흡 원리 실험. 이 부분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폐에는 근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근육도 없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폐로 어떻게 숨을 마시고 내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과 횡격막 또는 가로막이라고 불리는 이 근육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 실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플라스틱 통 안쪽에는 우리 몸의 기관, 기관지, 폐를 의미하는 모형이 있고 플라스틱 통 아래면은 횡격막 또는 가로막 근육이 고무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아쉽게도 갈비뼈의 움직임은 표현할 수 없겠네요. 아무튼 실험을 위해 아래 고무를 잡아당겨 봅시다. 그럼 신기하게도 축 처져 있던 풍선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커집니다. 앞쪽의 관을 통해 공기를 불어넣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고무를 내려놓으니까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축 처지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입과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입과 코는 그저 통로일 뿐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횡격막이라는 근육 덕분이라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호흡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 상황입니다.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몸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고 인식되면 뇌는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갈비뼈에 붙은 근육과 횡격막에게 가슴속 공간인 흉강을 넓히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서 흉강이 넓어지면 흉강 안에서 풍선 같은 폐를 누르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흉강 안에서 폐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 외부의 공기가 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가슴속 공간인 흉강이 넓어진다. 흉강이 넓어지면 흉강 안에서 폐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게 되고 압력이 작아진 만큼 몸 밖의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숨을 내쉬는 상황입니다. 들이신 숨에서 신선한 산소를 얻고 몸속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는 끄집어냈으니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이번에도 처음은 갈비뼈와 횡격막입니다. 갈비뼈가 내려가고 횡격막이 올라가서 흉강이 좁아지면 그전과는 다르게 흉강 안에서 폐를 누르는 압력이 커지게 되고 커진 압력에 밀려 몸속의 공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호흡의 원리가 이해되었나요? 간단해 보이는 이 실험과 연관지어 호흡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이 부분 꼭 확실히 이해하고 시험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기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항상 영상 미리미리 만들면 참 좋은데 꼭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하듯이 영상 만들게 되네요. 마치 공부 미루고 놀다가 벼락치기 하는 여러분처럼. 농담이고 아무튼 이 영상이 시험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